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에 제가 순댓국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처음 가는 집인데 순댓국 특 주세요 하면 특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순댓국에는 특대 사이즈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일반 사이즈 순댓국을 먹고 왔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요즘 시장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이 반등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거 정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그냥 곧바로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면 좀 사볼만 할까 하는데 전혀 눌리질 않고 시장이 상승하니까 테마받은 종목들이 그냥 위로 직행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한때 다 죽은 줄 알았던 랩지노믹스 차트를 보시면 올릴 때 이 각도를 보세요. 이게 들어갈 틈이 없죠. 잠깐 쉬었을 때는 단기 과열 걸렸을 때잖아요. 단기 과열 땐 사람들이 잘 안 사거든요. 체결도 잘 안 되고. 현재 코로나 진단키트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웡숭이 두창 뭐 이런 쪽으로도 테마가 잡힌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테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쪽 테마가 강세를 받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웡숭이 두창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주목받던 테마는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이제 전파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보통의 경우에는 코로나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전염병 관련주는 항상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관련주는 과거에 오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한번 올랐을 때 크게 올랐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묻지마 매수세를 좀 불러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시장이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이 732포인트 정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을 주면서 시장 조정이 마이너스 3%도 안 나오고 마이너스 1, 2% 사이로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지난 8월 8일에는 개파락으로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매수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일반화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과 2주 전이에요. 하루에 증시가 마이너스 13%까지 빠졌어요. 엄청난 하락이었죠. 그게 일반적이지 않죠. 그런 상황이 있다가 지금 2주도 지나지 않았고 마침 그때 코로나 관련주가 테마가 잡혀서 지금 쉬지 않고 오르는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일반화시키면 절대로 안 되고 저는 하락장을 좀 자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이제 원화가 강세라고 할 수 있죠. 뭐 강세 자리는 아니지만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좀 부정적인 건데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환율 차익이 손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에 손절을 했어요. 최근에 들어갔는데 근데 최근에는 환율이 비쌀 때란 말이죠. 그리고 또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수료까지 물고 나오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지금은 손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율이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건 미국 주식에 대한 손실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미국 주식을 좀 끌어내리는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국내 시장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즘 투자의 원리 있죠. 사람들이 오르는 주식에만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오를 게 더 오른다. 그래서 매도하게 되면은 투매 행렬이 한 번 더 미뤄지는 이런 상황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경험이 없으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강한 테마가 발생을 하려면 주요 저항을 돌파해야 돼요. 주요 저항이라는 건 신고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다 같이 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돼요. 앞에 저항대가 있고 물린 사람들이 많은 현재 시장에서 무언가를 예측한다는 건 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시장이 미국 시장에 따라서 제가 미국 시장은 그냥 묻지마 매수 줄 서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올라갔고 그 시장 분위기를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 뒤에 시나리오가 떨어질 때 산 사람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누가 받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받고 올릴 거냐, 누가 받고 차트를 이쁘게 보합으로 보내줄 거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무너지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시장의 심리가 지배돼서 끌려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해서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 나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면 대응 관련 방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바라는 거는 이 9월 달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실제로 내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는지 과연 금리가 내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서 더 이상 재료가 오히려 소멸되는 건지
원전 섹터도 수주를 받는 즉시 재료가 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감으로 오르고 막상 그렇게 돼버리면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반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진정 선반영인지 아니면 이제 진짜로 돈이 실제로 풀리는 거잖아요. 이 돈이 풀림에 따라서 소형주들, 그동안 굉장히 외면받았거든요. 소형주들의 다시 한번 회복이 이어질지, 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실 거 없고 저랑 같이 천천히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칠게요.